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편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남긴 사망보험금마저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남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항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던 아들을 잃은 어머님을 도와서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을 받아낸 저희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2021년 겨울 한 젊은 남성이 10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저희 의뢰인은 아들이 가입해 두었던 어린이 보험의 상속인으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툰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서 스스로 투신했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분명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중요한 예외 조항이 따라 붙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사망 당시 스스로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인가 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명확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비극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사망 직전의 모습만이 아니라 고인의 오랜 병력과 정신 상태,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저희는 고인이 결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고인의 오랜 투병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섭식장애와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어왔습니다. 손목을 긋거나 약물을 마시는 등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선택이 단지 여자친구와 다툼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인이 가진 병의 심각성을 증명했습니다. 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제1형 양극성 장애, 신경성 폭식증 등 구체적인 진단을 받고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고인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인 우울감을 넘어서 의사결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법원 감정이 역시 충동적 사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중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인의 사망은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증, 음주, 친구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정신질환의 악화와 음주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당시 중증 우울 장애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거나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최초로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살보험금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